대규모 사상자가 나온 충북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에서 밤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CCD 추가로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원인과 대응책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밤샘 실종자 수색을 했는데 3명이 추가가 되면서 새벽 3시 58분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가 12명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네. 지금 지하차도 내에 아무래도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15대로 추정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냐면요. 예. 지나가는 CCTV를 보고 차량 진입 차량을 보고 계산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실종자를 또 그 추정하는 것은 실종자 신고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차량 내부를 CCTV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12명 나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도 가능합니다. 네, 차량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제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건 그렇죠.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도보로 안에 직접 지하차도에 들어가서 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가장 깊은 이제 지하차도 중앙 부근이죠. 네. 거기에는 물이 많이 차 있어서 네. 도보 시작 그 수색은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하면은 물을 좀 빼가지고 네. 어서 빼서 네. 이렇게 수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물이 쉽게 들어갔잖아요. 예. 지금 6만 톤이거든요. 예. 근데 빼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 강남에서 물이 많이 침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하 3층에 물 빼는데 일주일 동안 빼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물론 그 펌프 용량이 작겠지만 네. 지금도 펌핑이 크지만 그래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지하차도에 그 물도 물이지만 진흙을 비롯해서 네. 또 가스도 차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지금 지하차도는 가장 낮은 곳에 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모였다고 보면 됩니다. 네. 주변에 있는 쓰레기나 돌, 뭐 말씀하신 뭐 예. 진흙, 예. 뻘 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은 차 있죠. 예. 그리고 또 볼 수도 없어요. 흙탕물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발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발의 감각에 의해서 혹시나 희신이 있을까라는 이런 추정을 한 것뿐이지 예. 내부는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네. 안에 내용물이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쓰레기를 포함해서 있기 예. 때문에요. 아, 뭐 이런 그럼 상황입니다. 쓰레기로 인한 어떤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도 있었고요. 또 예. 가스 자체가 네. 또 우리가 보통 그 가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휴대용 네네. 버너 가스 이런 아.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뭐가 저 파괴가 돼가지고 예, 예. 가스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자체적인 이제 쓰레기에서 발생된 가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지금 구조당국이 추가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흙탕물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을 텐데 네. 이럴 경우에는 그럼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건 물 빼내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네. 예. 물을 빼내고 난 다음에 모든 쓰레기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야 되고 건져내고, 거기 안에도 예. 차도 뭐 부서진 차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절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물 빼는 작업일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제일 최근까지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 한 구가 또 추가로 수습이 네. 되기도 했는데 지금 같은 이런 진행 상황과 속도라면 마무리는 몇 시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오늘 안에도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뻘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뭐 정리를 해야 되고요. 아마 시신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더 빨리 오늘 중으로 더 일찍 확인이 되겠지만 네. 그래도 더 자세한 그 어떤 시신 이런 것들은 최종 뭐 오늘 이내도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하차도 내에 지금 물이 많이 차 있지만 부유물들이 좀 있어서 배수하는 과정에 그게 끼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 물은 쉽게 펌프로 하지만 예. 이제 흙탕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진흙 예. 이런 건 안 되죠. 예. 펌프가 막혀버리니까요. 이건 어떤 이제 수작업이나 다른 이제 방법으로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볼 수도 네, 있겠습니다. 가장 최우선이 물인데 물을 빼는 작업이 좀 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의 이제 원인과 관련해서 많은 네.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인재라는 지적이 좀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궁평 지하차도 근처에 이제 미호강이 있는데 네. 그 미호강에 교량을 공사를 하면서 네. 거기 있는 둑을 이제 낮춰서 혹은 부숴서 네. 이뤄진 거라는 인재라는 거다라는 주장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큰 문제죠. 예. 인재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방이 물을 가두는 제방이 뚝인데 이 제방이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 다른 공사를 위해서 제방을 어떻게 뭐
보수를 한다거나 뭐 다른 용도로 뭐 임시적으로 했을 경우에 네. 이것과 연가 관계가 있다면 정말 큰 인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인과관계를 또 규명을 해야 네. 되는 게 또 숙제일 것 같은데 네. 사실 또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올해 뭐 초 앞으로의 이제 장마를 예측을 하면서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라는 네. 이제 예견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초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집중호우가 이뤄지는 지금 여름철 7, 8월에 지금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이 시기에 이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비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측도 네. 했었고 얼마 양도 지금 예측했었고 굉장히 또 주의하라고 하여튼 모든 정책들을 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출국하시면서 과잉할 정도로 대응하라고까지 지시를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달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요. 네. 관리자나 안전 측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음, 마음은 앞섰는데 예. 이런 비로 인해서 이만큼의 사고가 날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아. 결국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압사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수십 번의 전화를 받고도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 이만큼의. 네.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 전에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 대응을 못하는 게 이게 가장 아쉬운 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방공사나 공사 시기와 같은 것도 문제지만 또 교통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비가 되면은 이미 통제가 됐어야 예. 되거든요. 근데 통제가 되지 않고 예.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있었다라고 아쉽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또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면 호우 경보가 일단 새벽 4시에 울렸는데도 네. 참사 시각 8시 30분까지 무려 4시간 반이나 통제할 만한 시간이 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네. 이런 부분을 보면 인재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4시 새벽에 지금 경보가 내렸으면 경보가 뭐 시간당 굉장히 많은 양이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30분에 뭐 90mm, 120mm 뭐 이 정도로 내립니다. 네. 이걸 알면서도 차단도 못 하고 통제도 못 한다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뭔가 좀 부실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예측할 수밖에 없을 예.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충북도의 해명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 제도적으로 지하차도에 50cm 이상의 물이 차야지 교통통제가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둑이 갑자기 터지면서 물이 이렇게 6만 톤 갑자기 쏟아졌기 때문에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이라면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도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가장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뚝이 무너져서 물이 왔는데 안전 대책은 이걸 예상을 해야 되죠. 예. 예. 충북도에서 하는 얘기는 변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안전을 관리하는데 뭐 몇 센치 했는데 이걸 예상을 못해서 갑자기 왔었다라는 그러면 뭐 이건 안전 대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사망자가 많이 이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또 현재까지 많이 사망자가 수습됐던 버스의 경우에서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원래 노선이 이제 막히니까 네. 버스 기사님께서 이제 지하차도로 좀 우회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그 통제들이 있었으면 예. 뭐 안내가 있었으면은 뭐 이미 지금 운전자의 어떤 그 혼자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했지 않다라고 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뭐 통제가 있었던지. 예. 근데 어떤 관리가 있었으면은 관리대로 뭐 통제선에 따라서 움직였을 건데 운전자 입장에서 비는 많이 오는데 앞으로 진입을 못하게 해서 다시 이제 회귀하는데 네. 이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부분에서 좀 관리가 철저히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죠. 네. 네. 근데 물이 좀 이제 원래 노선에 좀 차면은 버스 기사 분들이 이제 우회를 하는 것들이 어떤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음. 왜냐하면 이런 또 손님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요. 네. 승객들의 안전을 우선을 해서 이런 예.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통제, 안전 통제에 따르는 것이죠. 예. 교통이나 어떤 119 소방대원들의. 근데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승객이나 여러 가지 안전을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났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왕복 4차로에다가 또 길이가 685m에 달하기 때문에 곳곳에 지하 침수를 대비해서 배수 시설 펌프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흙이 막았다거나 뭐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배수 펌프 같은 경우는 지금 작동을 했더라도요. 네. 네. 아마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좀- 지금 양쪽에서 네. 물이 들어오고 네. 또 측면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예. 뚝이 무너질 정도의 물이 이만큼의 물이 들어올 정도의 배수 용량은 안 되거든요. 네. 아, 기본적으로 물이 왔을 때 지금 지하 터널에 보면 지하 차도에 보면은 그 밑에 지하 또 탱크가 있어요. 조그마한 탱크가 그걸로 물이 쌓이거든요. 어느 네. 정도 쌓이면은 모터가 자동으로 해서 밖으로 이제 퍼내는 펌핑 역할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터 자체가 수도비 됐을 거예요. 예. 외부 얼음물에 의해서. 네. 이 정도 시설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번 펌프 용량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네, 물이 워낙 들어오는 그 양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랬을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인데요. 네. 지금 이제 지하차도에 물이 이렇게 차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지하차도에 좀 물이 차거나 네. 비가 많이 오면은 네. 이제 운전할 때 좀 공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물이 차는 지하차도를 이제 만났을 때 대처하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상황을 가정해 보면요. 지금 진입하는 차량들은 물이 정말 그렇게 진입하는 걸 측면에까지 진입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예. 그때 상황이 몰다기보다도 그때 상황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진입을 했는데 진입하다 보니 3, 4분 만에 이런 지금 사달이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수평의 땅하고 지하차도하고는 우리는 달리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에 예. 대해서. 우리가 수평, 평지에 대해서는 그 타이어가 뭐 2분의 1, 뭐 3분의 2 있을 때는 뭐 지나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평지는 맞거든요. 그러나 지하차도는 물이 조금이라도 찼다고 한다면 절대 예. 진입하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터널의 높이가 최소가 4.5m예요. 4.5m니 제일 밑에 보면은 굉장히 깊이가 깊잖아요. 예, 가면 그렇죠. 갈수록. 그렇다 네. 보면 물이 점점 쌓이니까 차가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거든요. 예. 하나도 없더라도 더 들어가면 차가 침수될 정도로 완전히 네. 침수될 정도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보인다. 조금만 들어간다라고 해도 예. 진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680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터널 입구까지가 약 110m 정도 돼요. 네. 근데 굉장히 낮게 경사가 돼 있어서 예. 평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끝에 이제 출구 쪽도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430m입니다. 예. 완전 터널이에요. 예, 예. 지금 그 위에 고속도로하고 지금 철도가 지나다니면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딱 갇혀 있는 곳은 430m. 예. 전체 면적은 약 680m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네네. 근데 보면은 굉장히 경사가 낮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이게 내가 터널에 진입한다는 것까지도 잘 모를 정도가 예. 있습니다. 진짜지 못하게. 생존자의 어떤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도는 거를 보면은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이제 역주행을 해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그 그렇죠. 영상도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제 물이 차는 것 같으면 진입을 안 하는 게 일단 그렇죠. 최우선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는 그분 같이 이미 가다가도 지금 뭐가 되면 역주행을 하든 예. 아니면 차를 놔두고 대피를 하든 예. 뭐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뭐 거기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물이 좀 찼을 경우에 이제 네. 진입을 하게 돼서 물이 좀 차서 네. 좀 외부 수압으로 창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지하 차도든 아니면은 차가 중간 정도 침수는 되고 이 정도 됐다 하면은 네. 뭐 차 도화의 한 절반 정도 됐으면 내가 문을 열려고 하면 절대 열어지지 안 않습니까? 열리죠. 네. 수압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물의 1톤, 1m 가로 세로 높이가 1톤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밀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안에 실내는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밖에는 높기 때문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밖과 안에 수위 차이가 같았을 때는 수압의 평행이 돼서 문은 쉽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창이 열려 있어야 되죠. 예. 그러는데 요즘은 보통 자동이어서 예. 시동을 켜야만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동이 꺼지면 유리창을 열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팁을 또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하차도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유리창문을 열어놓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만에 하나 유리창을 열고. 그럼 물이 들어왔을 때 이제 예. 침투되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유리창이 이제 닫혀 있다라면 깨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떻게 뭐 깨야 창가 될까요? 기대는 네. 깨는 방법은 이제 뭐 깨는 망치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헤드레스트 있죠. 이걸 빼가지고 하는데 네. 이건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그 상황이 되면은 당황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안 돼서 항상 그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예. 최선의 방법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예. 대비가 먼저 중요할 것 네.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침수 사고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고 이번에는 산사태 피해에 네.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 위기경보,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 어떤 상황일 때 내려지는 건지 지금 궁금합니다. 심각 단계가 최고 단계거든요. 예. 최고로 지금 위기 경보가 돼 있으니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이 어떤 경우냐면 이 토양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장마가 거의 한 달 동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쉬었다 뭐 했다 하지만은 모든 지금 산에 있는 토양들이 물을 먹을 만큼 다 먹었습니다. 예. 먹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응집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한 이제 비가 더 온다 하면 지금 산사태가 나고요. 지금 물을 흡수했는데 응집력이 지금 약해졌는데 일부 산사태가 났으면 이제 틈이 나거든요. 네. 그 틈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그 물의 흠에 의해서 또 2차 산사태가 나기 때문에 예.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네, 예. 이렇게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전국에 모두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이 지역에 더 좀 피해가 우려된다, 더 네. 조심해야겠다 네.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산이 더 튼튼한 산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산을 보면 우면산이나 관악산을 비교하잖아요. 예. 그럼 우면산에는 몇 년 전에도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산사태가. 우면산은 토질이 약해요. 어. 그래서 물을 흡수하면 응집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무너지기가 쉽고 만약에 관악산 같은 경우는 네. 바위가 많기 때문에 물이 흡수를 하지 않아서 아. 관악산 무너질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많지 않아요. 네네. 우면산에 비교하면.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산이 어떤 토산지를 봐야 예. 되잖아요. 그러면 토사를 보면은 지금 산림청에 보면은 뭐 산림청에 우리가 안전 앱 디딤돌에 보면 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확인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것까지도 안 된다면 우리 산 주변에 몇 년 전에 사고가 났다라고 네. 네. 한다면 아 우리 산 주변에 토질이 약하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산 주변에 있는 산이 얼마나 약한지 강한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확인할 필요가 꼭 있겠습니다. 예. 예. 일단 주변의 산이 암석산인지 이제 네네. 흙산인지 토산인지 네네네. 일단 네. 먼저 네, 좋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사태 피해가 컸던 곳이 경상북도 예천이거든요. 네. 예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자체들도 사실 나름대로 좀 산사태 취약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네. 몇 곳을 수십 곳을 선정을 해서 좀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이 피해가 나온 지역이 취약 관리 지역에서 제외된 곳이 또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관리에 좀 허점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산림청에서 그 산사태 위험 지도를 오픈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산사태 위험 지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지역은 위험하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산사태 난 지역을 보면 이 위험 지역이 아니에요. 어, 근데 이번만이 아니고 자주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관리가 부실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또 그만큼 또 많은 비가 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예. 이제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비를 예상해서 관리 위험 지도에 대해서 더 세분한 분석과 어떤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바람이 꼭 필요합니다. 네, 뭐 지역도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 이제 상주하는 인구나 네. 그 연령층 자체가 이제 네. 시골이면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고령층들이 많잖아요. 네. 뭐 네. 그래서 대비 같은 게 좀 느리거나 또 신속하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좀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 평생 뭐 50년, 몇십 년 살아서 한 번도 사고 없었는데 예. 이 비로 나지 않을 거라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많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없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예. 특히 이제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뭐 가족들 네. 이 가족들은 부모가 계시면은 이제 부모님들하고 뭐 서로 소통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뭐 협의하고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부모님들 꼭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 비 소식이 더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충청, 경북, 네. 전북 등 남부 지역으로 또 250mm 이상의 네. 비가 더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지역에서는 시간당 80mm가 온다라고 예보가 돼 있습니다. 시간당 80mm 어느 정도 네. 오는 거라고? 우리가 시간당 80mm 뭐 8cm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 모든 지역에 이 80mm가 오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뭐 10m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높이가 모든 것이 모여서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감이 좀 뭐 하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시간당 30mm라면 와이프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네. 그 배도 넘는 80mm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예. 지금 이제 작은 하천이나 농사를 위한 저수지들이 또 많잖아요. 네. 이제 시골 네. 쪽에는. 그래서 더 많은 앞으로 피해가 남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지금까지의 어떤 제방이나 저수지 이런 댐들은 지금까지의 내렸던 비에서 대비할 정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나 최근 몇 년 전부터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데 네. 이제는 새로운 제방이나 이런 것은 새로운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대처를 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보강이나 이런 보수 이런 예.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호우가 벌어지고 있을 때 집에 침수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그럼 가장 먼저 어떻게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침수되면은 침수될 때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할 때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2차적으로 감전이 우려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코드를 빼고요. 네. 완전히 내리고 뭐 네. 손전등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예. 가지고 대피를 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그 몸이 편찮은 분들은 매일 약을 복용해야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약들은 꼭 가지고 왜냐하면 대피했을 경우에 병원이나 약국 가서도 아. 처방 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하루하루가 식포한 분들은 꼭 하고요. 특히 노약자가 있었던 분들은 예. 함께 하고 가족들은 또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두꺼비 집부터 네. 내릴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